안녕하세요. 올해 4살 된 여자입니다. 그동안 즐겨 듣던 채널에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글을 적게 되었어요. 며칠 동안 안 되는 실력으로 글을 썼다 지웠다 반복했습니다. 마음을 담아 보내드리니 꼭 채택이 되어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빠의 얼굴도 모르고 채 엄마와 둘이 살았어요. 아빠 이야기를 물으면 엄마는 항상 입을 닫고 말았습니다. 어릴 때는 다른 친구들처럼 아빠가 있길 바라기도 했고 어떤 분인지 계속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나중에 크면 알려준다고 말을 돌리시며 피하셨습니다. 엄마는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셨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집보다 생선 가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공부하는 것보다 엄마를 돕는 것을 좋아해서 방과 후에 항상 가게에서 엄마를 도왔어요. 그때는 고사리도 손으로 일을 돕며 살았죠. 그런데 엄마는 이 일을 정말 싫어하셨어요. 선아야, 내가 너한테 여기 오지 말랬지. 너 어릴 때는 데리고 다녔지만 이제 너 혼자서도 잘 할 수 있는 아이잖아. 집에 가서 공부나 해. 나 5등생이든 공부는 공부대 잘하고 일은 일대로 잘할 거니까 걱정 마셔 라고 하셨죠. 그래서 집 딸로서 참 잘 났다고 생각해 엄마가 창고에 가서 수레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엄마가 배달을 좀 다녀올 테니까 가게를 잘 보고 있어라. 오늘 매출은 내가 쭉쭉 올려줄게 라고 말했어요. 아유, 그래. 손님들이 반이나 넣어보려고 온다면 인정한다. 착하다고 라고 대답했습니다. 소문이 났으니 가게에 손님이 줄지를 않는다. 그렇게 엄마를 도와가며 학업도 열심히 했습니다. 결국에 대학원에 한 번도 다녀보지 않고 명문대에 합격했어요. 대학을 다니면서도 주말과 방학 기간에는 엄마 일을 도와드리면서 지냈습니다. 졸업하고 취직하고 나서는 저도 사람이 지는 힘들어서 도우러 나가지 못했어요. 대기업에 들어가는 건 좋았는데 업무 강도가 너무 세서 퇴근하면 집에 가서 쓰러져 잠들고 주말에도 노트북을 켜고 일을 했어요. 엄마는 제가 시장에 나오지 않는데 차라리 잘된 일이라며 앞으로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몸이 2개도 아닌데 억지로 나올 필요 없다. 일이나 열심히 해. 그리고 쓸쓸. 결혼 생각도 하고 말이야. 엄마. 내 나이가 몇인데 벌써 결혼 이야기를 해. 나는 40살까지 싱글로 살 거야. 오메, 징그럽다. 야, 아무리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어도 그때까지 시집 못 가고 엄마한테 붙으면 안 돼. 미리 말하지만 엄마도 혼자 좀 살아보자. 뭐야, 내가 안 보이면 애인이라도 사귀려고? 지금 사귀난 엄마가 연애하는 거에 무조건 찬성이야. 아유, 말을 말자. 엄마는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하다. 남자 만나서 비위를 맞추는 거 싫어하시잖아. 엄마는 저를 낳고 단 한 번도 남자를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어릴 적 제가 새 아빠를 구해달라고 했는데도 남자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아. 끝까지 연애를 안 하는 것 같아. 하시더라고요. 저는 엄마의 마음을 존중하긴 하지만 나중에 결혼하고 혼자 생활하면 외로워하실까 걱정했습니다.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며 돈을 벌어 엄마와 함께 살 아파트를 마련했어요. 엄마께서는 쓸데없는 짓을 한다며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시집 갈 때 사용하지 왜 당신에게 아파트를 샀느냐며 심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만 나한테 주라는 법이 있어. 나도 엄마에게 드리고 싶어서 드린 거야. 그게 바로 가족이죠. 대학을 나오고 큰 회사 다닌다고 말은 잘하네요. 아유, 그래요. 무식한 엄마가 실수했다고 고맙게 받아야 해요. 대신 너 시집 갈 때는 엄마가 혼자 다 해줄 거야.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평생 엄마와 함께 살 수도 있으니까요. 아이고, 상상만 해도 소름이야. 끼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 엄마가 고생하는 것을 그만두게 해주고 남자를 만나서 그에게 내가 고생하도록 하라고 씁쓸한 표정으로 조언합니다. 우리 모녀는 이렇게 장난스러운 대화를 나누면서
매일 즐겁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나는 어느새 30대의 나이를 맞이했어요. 엄마는 언젠가 결혼에 대한 잔소리를 그만두셨고 포기하신 것 같아요. 나는 계속 연애를 하고 있었지만 결혼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서 항상 이별과 연애를 경험했어요. 그러던 중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그는 다른 대기업 직원이었고 성실하고 근면하며 올바른 성격이 돋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전 남자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모든 면에서 진지하고 깊게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1년의 연애 후에 나는 40살이 되었습니다.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그이가 나에게 마지막 여자로 남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마음을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보겠다고 답변했지만 프로포즈를 받은 순간 그이에게 마음이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결혼해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상상까지 했죠. 그래서 보름 정도 고민한 뒤에 결혼을 받아들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예비 남편은 가정이 없는 고아로 자랐고 혼자 힘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말을 듣고 더욱 대단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힘들었던 시기를 모두 이겨내며 나름대로 목표 이상으로 성공했다는 점이 인상적했기에 만일 동반자로 산다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존중하고 존경하며 평생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친정 엄마는 예비 남편을 보고 단번에 허락하셨어요.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으시고 제가 고른 신랑 후보를 믿고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저희 커플은 몇 달 뒤 결혼식을 올렸고 엄마의 집과 멀지 않은 곳에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엄마가 반을 가져다 주셨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감동을 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장모님 정말 고맙습니다. 전 살면서 누구에게 이런 마음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장모님과 집사람에게 많은 것을 받고 사니까 진짜 행복합니다. 아이고, 장서방이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네. 근데 자네 생선은 좋아하는 거지? 내가 생선 장수라서 매번 물고기만 가져다 주는구나. 미안해. 너무 갑작스럽겠지만 아이 같은 장모님 생선 반찬이 어디 있나요? 몸에도 좋고 맛도 좋잖아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운이 좋겠네요. 그럼 난 이만 갈게. 둘이 좋은 시간 보내세요. 두 사람은 이제 슬슬 결혼 계획을 세워야 해요. 나이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생각해봐. 엄마. 사위한테 못하는 소리를 하지 말고 빨리 집에 가서 쉬세요. 알았어. 갈게. 반찬이 다 떨어질 때쯤 다시 올게. 우리 부부가 너무 바빠서 엄마 집에 자주 가지 못하니 늘 바리바리 반찬을 싸들고 찾아오네. 그런데 엄마 말처럼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해봤지만 쉽게 생기지 않았어. 남편은 아이를 낳아야 하는 것이 꼭 필요한지 질문했지만 둘이 함께 살아가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하다고 했어요. 저는 조금 아쉬웠어요. 제게는 우리 둘을 반반씩 닮은 아이가 태어나면 정말 기쁠 것 같았거든요. 여보, 우리 검사를 받으러 가볼까? 라고 그 말에 아이가 돼버렸어. 아니 난 그 정도로 하여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 그리고 당신과 둘이 매일 즐겁게 잘 살고 있는데 왜 꼭 아이가 필요할까? 라고 말했어요. 여보, 억지로 아이를 갖자고 할 필요 없잖아. 그래도 나는 낳고 싶지만 라고 난 지적했죠. 여보, 우리 지금 신혼의 시기라서 많은 여자들이 늦게 임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봐. 그래서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삶을 그냥 흘려보는 게 좋을 거야.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후 검사를 거부했는데 뾰로 통한 며칠을 보낸 후 남편을 이해하게 되어 임신 기대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 반이 지났음에도 아이 소식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걱정되는 일이 생겼는데 남편이 저를 보는 태도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좋아하는 죽을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애정 어린 말과 행동을 보였는데 어느 날부터 저를 보면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오늘도 생선 반찬이야. 아우, 지겹다. 지겨워.
당신 생선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엄마가 매주 좋은 놈으로 가져다 주는 거거든. 아, 그거야. 참치 듣기 좋으라고 말했잖아. 거지 같은 남자가 왜 최근 이러는지 안 그랬는데. 반찬을 먹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연히 우리가 사귀던 지도 한 달이 지났네요. 요즘 나에게 대하는 태도가 너무 차가워요. 아니야, 당신은 그 사실을 기념하고 있었니? 여자가 그 사실을 밝히니 그런 식으로 하고 싶지?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부부 관계가 자연스럽게 유지되지? 우리 사랑이 오래됐다고 얘기하는 게 증명이 되었다고 생각해. 이 생선도 질리이고 당신도 지루해서 밥맛이 떨어졌으니까 나 먼저 자갈게. 그리고 내가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자는 사람을 깨우지 마세요. 진심으로 말해. 내가 이렇게만 할 수밖에 없어. 남편은 저를 보는 시선이 확 바뀌었고 저와의 대화를 피하려 해요. 저는 권태기가 왔나 싶어 잠시 동안은 건들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좋은 사람이니 곧 돌아오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우편물 하나가 저를 놀라게 했어요. 거기에 대출금을 받았다는 우편물이 있습니다. 저는 바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이게 뭐야? 3억을 대출 받았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아, 그거 나 사실 회사 그만뒀어. 그 퇴직금이란 대출 좀 받아서 식당 하나 차렸어. 지금 나랑 농담하는 거지. 그런 걸 한마디도 안 하고 실행했다고. 어차피 내가 번 돈으로 하는 거니까 말하지 않았어. 당신이 반대할 게 뻔하니. 내가 해냈어. 말없이 회사를 그만둔 것도 웃긴데 대출을 받아 사업하는 것도 웃기네. 나한테는 왜 그러는 거야 안 해. 내가 새 우편을 보고 알아차리지 않았던 건가. 계속 숨기려고 했니? 아니야. 그게 아니야. 시기가 오면 하려고 했어. 요즘 나와의 대화가 거의 없었잖아. 관계도 좋지 않았고 그래서 스스로 결정을 내린 거야. 내가 지금 누구와 살고 있는 거냐.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데 대화가 없어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게 맞겠니? 그렇다면 나와 뭘 위해 결혼했었겠어. 어차피 그래 말이야. 그냥 혼자 살 거니까 후회가 들어. 무슨 일이야. 너 진짜 나가는구나. 스스로 생각해. 내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조용히 사는 게 낫겠다든지 여부를 결정해. 마음이 안 들면 갈라서. 당신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내가 알고 있던 그 남자 맞아. 나도 내가 착한 사람인지 알았어. 근데 사회생활도 해보고 결혼생활도 해봤지만 다 부질없었어. 나 혼자 잘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피하는 방도 섞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굽실거리는 것도 질리고 당신이랑 장모님 앞에서 연기하는 내 자신이 너무 싫어. 그래서 내 멋대로 결정했어. 이게 내 솔직한 심정이었다면 이혼하면 남편이 단순한 권태기인 줄 알았지만 먼저 이혼하자고 하니까 심장이 쿵쿵 심하게 뛰더라고요. 전 화를 내기보단 회유를 하려고 했는데요. 해봤어요. 내가 잘못한 게 있어. 나랑 이혼할 생각이 진짜로 있는 거야? 우리 꿈이 뭔지 기억이 안 나. 우리들이 평화롭게 웃고 떠들면서 살던 거였잖아. 근데 지금 나한테 그런 말하니까 가슴이 아파. 낮은 목소리로 말했더니 그도 똑같이 목소리가 작아지더니 그리고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는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나가 못난 놈이네. 왜 요즘 이러나 모르겠어? 여보, 미안해야 할 때를 놓친 놈인지 몰랐어. 이게 내 본성인가 봐. 사람들은 다 못된 면도 가지고 있어. 당신도 예외가 아니었던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뭔지 모르겠어. 말은 난 아직 당신과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야. 당신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온몸이 떨려. 그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야. 괜히 사춘기 애처럼 반항하고 싶었나 봐. 미안해. 내가 그동안 누구에게도 화를 내본 적이 없을 만큼 바보처럼 지냈는데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당신한테 폭발한 모양이야. 당신한테 사과할게. 미안해. 그이는 제가 달래듯이 말했더니
그제야 본래의 모습과 눈동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아주 오랜만에 뜨거운 사랑을 나누며 밤을 새웠습니다. 얼마나 좋던지 신혼 첫날 밤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남편에게 더 잘하고 관심과 애정을 더 주려고 노력할게요. 다짐한 대로 며칠 뒤에 오픈한 식당에 갔는데 평수가 엄청나게 넓었어요. 테이블이 몇 개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정확히 20개 정도인 것 같아요. 이 식당은 프랜차이즈점이라 연구할 필요도 없이 그냥 본사에서 주는 대로 똑같이 만들어서 팔면 돼요. 정말 간단해 보이네요. 일이 이렇게 벌어졌으니 잘 해봐. 내가 옆에서 응원할 테니까. 그렇게 남편을 응원하면서 나는 그대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한두 달 정도는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았는데 그 후로는 매일 술을 마시러 들어왔어요. 어디서 그렇게 많이 술을 마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번 주에는 매일 술이네. 아, 식당이 잘 되니까 그런가 봐요. 좋아해 가서 마셨던 것 같아요. 여보, 내가 곧 돈을 벌어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해줄 거야. 당신이 회사에 다니지 않아도 돼. 많은 돈을 번 만큼 주겠어. 고마워. 술은 좀 줄여야겠어. 계속 마시면 몸이 손상될 것 같아. 아, 역시 날 걱정해주는 사람은 마누라뿐이네. 고마워. 여보, 그가 열심히 일하면서 술을 즐긴다고 생각했는데 식당에 가서 확인해보니 그렇지 않았어요. 남편은 가게 직원들에게 모든 업무를 맡기고 자리를 비우고 있었어요. 주말에 2번, 평일에 3번 가봤지만 항상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당신 식당에 갔을 때 없었던데 어디를 다니는 거야? 내 식당에 왔다고 했는데 매일 여기 있던 것 같은데. 비운 사에 온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가 5번이나 찾아갔는데 직원밖에 없더라. 그래서 한 이모님한테 물어봤더니 당신은 오픈 때 잠깐 와서 재료 확인하고 나간다 던데. 그랬더니 남편의 눈빛이 다시 달라졌습니다. 너 나 감시하니? 그리고 식당 직원한테 그걸 확인해야 했어. 아니, 당신이 매일 늦게 들어오고 하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한 것뿐이야. 도대체 어딜 다니는 거야? 장사가 잘 돼서 다른 것도 알아보는 중이다. 당신 호강시켜 주려고 뭔가 하나 더 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됐냐? 뭐, 당신 앞으로 뭔가를 할 때 나랑 상의하기로 했잖아. 그리고 지금 태도도 그래. 내가 잔소리 좀 하려고 하니까 괜히 화를.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나는 남편이 내 뒤를 캐고 달려 열받아서 그렇다는 거야. 이 사이에 식당이 딱 붙어 있으면 말아먹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 그의 태도를 보아하니 중2병 말기 같고 무언가를 숨기는 것 같았어. 남편은 잔소리를 듣고 나 뒤를 보거나 눈을 마주치지 않고 거실에서 자더라고 해. 다른 집 남편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는 꼭 사랑으로 살고 싶었어. 도대체 어떻게 하면 가장 올바로 행동할지 정말 궁금해. 내가 까탈스럽고 짜증난 태도로 일관해도 남편이 나에게 좋게 대해줬으면 하는 마음이었어. 그만해도 정말 많이 참은 것인데 그 이는 고마움도 모르는지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에 우리 부부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는 마가 양손에 바리바리 반찬을 싸우셨습니다. 장서방, 자네 좋아하는 고등어랑 치 가져왔네. 갈 담근 것도 있으니까 실컷 먹겠나? 네, 비하고 너무 심하네요, 장님. 아, 매번 가져왔는데 왜 그러나? 님, 이런 가지지 마세요. 싫어합니다. 아, 그동안 억지로 먹여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나서려고 하자 엄마가 먼저 호통을 치셨어요. 장서방,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내 반찬을 억지로 먹였다고 내 귀가 잘못 들은 거야? 아니요, 여러분 틀렸습니다. 들었나요? 비린내 나는 생선을 보기 싫어해서 그냥 가져가세요. 누가 우리 집에 오면
가정집이 아니라 생선 장사하는 곳인 줄을 알겠어요. 장서방, 당신이 말하는 건 왜 그래요? 착하고 정직한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어른한테 그런 말 하지 말고 싶은 대로 말해야 할 것만 한 건데요. 내가 생선을 싫어한다고 했으니까 가져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가져가라고 할게요. 이 사람의 눈빛이 급해 보이는구나.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나? 이렇게 무례한 놈이었나? 엄마가 격분하여 제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향해 귀역이 한 번 맞았습니다. 우리 엄마에게 이러한 행동은 불쾌하고 바로 사과를 해야 한다. 내가 지금 너를 때렸다고 너도 맞아볼래? 그래서 해보라고. 짜증나. 생선은 혼자 다 먹어. 난 외식하러 나가서 올 때 너는 장모님을 만나서 집에 내가 있는지 확인하고 오세요. 마주치면 짜증나니 서로 부딪히지 말자. 장서방, 당장 들으시오. 일이 오지 않아서 엄마를 혼내고 말아야 하지 마세요. 엄마에게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한참 동안 소파에서 앉아서 흥분의 한숨을 내쉬더니 미안하다고 말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야 해서 후회했어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그를 알아본 후 함께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엄마를 안심시키기 위해 남편이 그런 행동이 일시적이라고 말했지만 제게 보이기에는 본성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보고 결정하고 싶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사람을 고용했더니 아침마다 식당을 운영하고 다른 곳으로 새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지만 이후 일을 계속 추적해주길 부탁했습니다. 그 후 탐정은 남편이 있다고 생각했던 곳을 여기저기 계속됨. 사무실에서 기웃거리는 것이 보인다며 중간 보고를 했고 이후에는 한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더 깊이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더니 오피스텔에서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한참을 잘못 보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지요. 그래서 증거를 확보하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려는데 급한 연락이 왔어요. 엄마가 병원에 계시다며 보호자인 저가 빨리 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대학병원에 도착해서 찾은 병실은 암 환자들이 있는 병실이었습니다. 엄마가 일하다가 쓰러져서 실려왔는데 검사를 한 결과 위암 말기라고 발견되었습니다. 미래의 가정을 정성을 가지고 스며들어 다가오는 고요한 아침. 아름다운 노을이 천천히 자리를 떠나고 새벽이 인연을 만나는 곳에서 그리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천적에게 에너지를 보내어 유대관계를 강화시키며 화합을 이루는 주제의 확신은 연약한 친구 관계를 살리고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동양 철학권을 통한 규칙 있는 삶의 희망이다. 인간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선아야, 장서방 정도면 좋은 사람이에요. 이번에 화내서 모든 것을 가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화도 내고 짜증도 부리는 거거든. 내 말대로 태풍이 지나가면 좋아질 거예요. 어쩌면 결혼을 잘못 시켰다고 그랬지만 이젠 사위를 편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아이고, 내가 그랬었나. 어쨌든 내가 장서방과 화해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말이야. 응, 왜 아니야? 그 얼마 전에 화해했거든. 우리 전처럼 아주 잘 지내고 있어. 그래? 아, 그렇다면 다행이고 말기함인 엄마는 세상 모든 것을 용서했는가? 무례하게 굴었던 것을 벌써 잊으셨고 엄마가 아프니 이혼은 뒤로 미뤄야겠어요. 미루기로 했던 것들은 제가 옆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드리려고 병원에서 살림을 차렸어요. 회사에서 휴직을 내고 온 신경을 엄마에게만 쏟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당신 나랑 얘기 좀 해. 무슨 얘기? 우리 엄마 이야기. 엄마가 많이 아프셔 위안 말기에 뭐아. 장모님이 말기암이라고. 아이고. 어쩌다가 당신이 병원에도 외주고 말동무도 해줬으면 좋겠어. 엄마가 당신 얼굴 보고 싶대. 아이, 그래? 아, 그렇게 나한테 야장치더니 죽을 때가 되니까 보고 싶대. 당신 엄마 욕심이 과한 거 아니야? 뭐, 얼마 못 사실 분한테 그게 할. 당신은 정말 현명해졌네. 혼자서 병원에 가서 건강을 챙겨야 할 것 같아. 내가 그동안 잘 살 테니 어찌 그럴 수 있는지 알 수 없네. 당신은 사람도 아니야. 마음대로 생각해보고 이혼을 원한다면 즉시 가르쳐 줄게. 왜 이혼을 떠나지 않는 거지? 걱정 마세요.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 소송을 통해 당신을 밟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너무 쉽게 지나갔어요. 얼마나 이길 수 있는지 보여줄 테니 조심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자신의 현자성을 들먹일 필요 없어.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만들 거야.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 나쁜 놈아. 결국 남편은 병원에 있던 엄마를 보러 온 적이 없었어. 그리고 내가 병수발을 열심히 해서 애쓰지만 엄마의 건강 상태가 좋아지는 게 없었어. 나중에는 제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지 두 손으로 만져 확인하셨어. 우리 딸들은 비슷해. 쌍꺼풀도 짙고 코도 뾰족하고 입술도 앵두 모양이 많네. 엄마야, 이제 내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구나. 응, 시력이 떨어진 모양이야. 온몸에 암세포가 발견됐으니 그럴 수밖에 없네. 선아야, 엄마는 내가 있어서 행복했어. 널 낳은 순간부터 이 엄마의 인생은 행복 그 자체였어. 더 오래 볼 수 있다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 됐어. 엄마, 그런 약한 소리 하지 마라. 분명히 기적이 일어날 거야. 하늘이 엄마를 마음대로 데려가지 못할 테니까. 내가 옆에서 지키고 있을 테니 정신 차려. 아이고, 저기 창밖에 뭔가 보이네. 나를 데려가려고 천사님이 오셨나?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 창문 없어. 선아야, 엄마야. 졸리다. 손 좀 잡아주라. 그래, 여기 있어. 실컷 잡아. 저는 그 마가 떠나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따뜻했던 엄마의 손이 차가워졌고 곧 매우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깨어나지 않으셨어요. 오열하며 의사를 불러 엄마의 동공을 확인한 후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유감을 표하셨죠. 그렇게 엄마는 하늘나라로 떠나셨어요. 병원에서 장례를 치렀고 부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엄마의 명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찾아왔습니다. 남편도 나타났어요. 그렇게 병원에 와서요. 당신이 부탁했더니 그제야 그의 모습을 드러내었네요. 당신은 정말 빠르게 돈다 그 말도 어떤 것인지 다시 돌아가야 할까? 그게 아니면 조용히 지내자. 나는 상대해 주려고 왔으니 존중하는 태도로 대해 주세요. 그래, 장례식을 치룬 뒤에 우리 둘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자고 와줘서 고맙다. 그는 상복으로 갈아입고 자리를 지키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사람답게 조용히 있었습니다. 늦은 밤이 되자 조문객들이 빠져나가면서 남편이 자기 친구와 술을 마신다고 했어요. 야, 장현우, 너 가게는 잘 되냐? 야, 돈 잘 벌면 나한테 좀 투자해라. 웃기는 소리 하네. 너 나한테도 사기치려고 그러냐? 내가 너한테야. 고아원 동기에게 그러지 마세요. 됐어요. 이 사람아, 쓸데없는 말하지 말고 술이나 마셔요. 자, 우리의 미래를 위해 건배를 합시다. 너 술에 취한 거 아니겠어요?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는 중이잖아요. 이런가요? 근데
건배하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빨리 짠해요. 술은 잔을 부딪혀야 맛있다고 하잖아요. 자식은 날이 갈수록 돌아가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짠해요. 건배.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의 뒤통수를 치고 말았어요. 자식, 여기서 건배를 하는 건가요? 무식하다니까요. 정도가 있어야지. 인연이 서방 뒤통수를 치네요. 야, 짠 좀 했다고 이렇게 머리를 칠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군요. 그래서 남편 친구가 말리게 되었네요. 재수 씨, 이놈 취한 거예요. 아, 취했어요. 아무 말을 막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저는 씩씩하게 했던데 남편이 비웃는 소리가 난다. 그 비린내가 안 맞겠다. 그 생선 장수 할머니가 집에 올 때마다 얼마나 역겨운 냄새가 나는지. 아, 놓친 내가 잘 뒤졌다고 말했다. 이 쓰레기 같은 놈이 뭐라고 했느냐? 다시 한번 말해봐. 생선 비린내를 나니 애교롭게 잘 뒤졌다고 했다. 저는 그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날렸지만 남편이 먼저 제 얼굴을 때리는 바람에 쓰러졌어요. 눈이 뒤집힌 남편은 쓰러진 저의 머리를 잡고 싸대기를 훔치며 난리더군요. 이년아, 이신의 애미가 그렇게 된 것은 내 탓이야. 내가 너무 고집스럽게 해주면 고마운 줄 아나? 어디 남편이 뒤통수를 치고. 무시의 옛말에 북어랑 여자는 패야 제맛이라는 그 말이 딱인 것 같습니다. 너 오늘 잘하기 시작했네. 그동안 쌓인 것들을 전부 풀 때까지 다 조져낼 테니까. 아이야, 너 정말 쓰레기야. 난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비웃어봐, 이 여자야. 저는 힘으로 밀려서 남편에게 얻어터졌습니다. 남편의 친구가 말리던데도 역부족이었고 그렇게 덩달아 얼굴에 주먹이 연속으로 날아오자 눈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우산으로 남편의 얼굴과 몸을 가려주더니 그의 비명이 터져나오자 안심했습니다. 눈을 비벼보니 처음 보는 노인이었지만 말이 나왔습니다. 감히 내 딸을 건드려 무식하게 제 자를 네가 하는데 맞아더라도 된다. 싸놈아. 아이씨, 당신은 누구냐?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서 난리를 피우는 거야? 내가 선한 아버지라고 말이야. 무슨 소리야? 이 도대체 내가 선아한테 아빠가 없다고 나도 딸이 있는 줄 몰랐잖아. 아무튼 넌 돼지 처맞아도 싼 놈이야. 노신사는 제 아버지라면 남편을 쥐잡듯이 키워줬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릴 때 우산을 내려놓더군요. 저는 노신사. 이 누구냐고 물었죠. 어르신은 누구세요? 제 아버지라고 한 것 같은데 아닐 테니까요. 선화야, 내가 선어가 맞지? 제 아버지가 맞아요. 그래서 맞다. 너희 엄마와 나는 젊은 시절에 사랑했던 사이야. 근데 내 부모님이 반대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졌어. 그래서 난 다른 여자랑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았어. 그런데 얼마 전에 엄마 소식을 전해 들었어. 병원 이사장이 내 친구인데 내 엄마가 나와 오래전에 만난 여자 같다고 언급했더라. 그래서 급하게 만났는데 세상을 떠났다고 했고 딸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게 바로 선나, 너였지. 뭐라고요? 그럼 엄마가 미안한 모양이었어요. 그래. 내 엄마는 너의 존재를 비밀로 하고 혼자 키웠대. 나에게 임신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 그래서 왜 말을 안 한 줄 알 것 같아. 우리 부모님이 알았더라면 다르게 했을 텐데. 당시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결혼을 해서 쫓겨낼 것이라는 충격이었고 눈앞에 있는 친구가 나에 대한 존재를 몰랐다는 것도 충격이었습니다. 지금 너무 복잡하네요. 무슨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러할 만도 하지. 나도 처음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아무것도 못했다.
일단 내 남편이라는 분을 혼내주어야겠다. 너희 자식, 내가 조사해본 결과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더라. 그건 내가 만든 식당이야. 알아냈어? 아이, 그럴 리가. 제 식당 대표는 식당뿐만 아니라 많은 프랜차이즈점을 소유하고 있는 김민식 대표인데 잘 알고 있어.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 김민식, 그게 정말이에요? 회장님이 김민식이고 내 아내의 친부이자 나의 장인이라고 하시는 걸 믿지 못하고 오아신받습니다. 아, 장인어른, 왜 이제야 나타나셨어요?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남편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무릎을 꿇고 제 부친의 두 다리를 감싸 안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주먹으로 그의 머리통을 수차례 때려주셨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내가 너에 대해 조사를 다 해봤어. 고아 최신인 건 흠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식당 매출로 도박하고 바람픈 건 못 봐주겠다라고 그만했습니다. 아이, 장인어른, 남자가 살다 보면 그런 실수는 한두 번씩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의 선택이 중요한 거니까요. 저를 사위로 맞아들어 주세요. 후계자로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후계자 이런 훌에 자식을 받나, 욕심도 크네. 선아야, 너 이놈이랑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이혼해야지. 안 그래도 불륜 저지른 증거를 잡아놔서 소송할 생각이었어요. 생각이 그렇다니 다행이구나. 이 애비가 이놈에 대해 싹 다 조사하고 증거를 많이 만들었으니까 제대로 보내주마. 더러운 밑바닥에서 썩어해지게 해줄게. 저는 엄마 장례식장에서 처음 본 친부를 본 게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남편에게 제대로 복수해주겠다고 하니 잘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제 부친이 남편인 인생을 조직했으니까 그이가 제 앞에 납작 엎드리며 말하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당신에게 까칠하게 굴고 막말한 거 모두 사과할게요. 장모님 아프실 때 병문안 한 번도 안 간 것도 모두 사과할게요. 그리고 내가 바람 피우는 거 알고 있었어. 아무튼 그것도 사과할게요. 그것 말고도 나 때문에 화났던 거 모두 사과할게요.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요, 여보. 그러니까 이혼은 한 번만 참아줘. 내 아버지라는 사람이 대단하긴 한가 봐. 근데 어쩌냐. 나는 놈이랑 이혼할 생각을 진작부터 가지고 있었어. 내 놈이 아픈 엄마를 찾아왔다면 생각이 달라졌을지도 모르지. 근데 넌 오지 않았어. 그때는 내가 괜히 뿔이 났었어. 내가 왜 병든 나의 부모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장모님 문병을 가야 하나 싶더라고. 아, 이게 다 고화로 자라서 그런 것 같아.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탓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여보, 당신이 살면서 하나씩 가르쳐 줘. 내가 사람 구실하면서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딱 한 번만 용서해 주라. 나 제역가의 사위를 살아보고 싶어. 제역가의 사위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너 지금 뼈 하나 부러져서 아파 죽겠지 지기지. 그럼 내가 맞은 거 그대로 돌려줄게. 아버지라는 분이 건네주는 우산을 받고 그 일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괴성이 터져나오고 살려달라, 용서해달라, 이혼하지 말자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해서 우산으로 그의 주둥이를 날려버렸습니다. 소리를 꽤 지르길래 이에 대해 주둥이를 중심으로 집중해 주르륵 갈아주었습니다. 그러자 그이가 입을 벌리자 앞니가 하나 빠진 것을 알았습니다. 여보, 그만해. 아이가 이미 부서져 너무 아파하고 있는데 아직 충분히 달아나지 못한 것 같아. 좀 더 감절을. 더 맞아라, 나쁜 놈아. 우리 엄마까지 때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저는 해가 뜨기 전까지 남편을 꽉 잡듯이 때려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직원들이 끌고 나갔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나만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먼저 엄마에게 나를 내려놓으신 뒤 오래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선아야, 아빠는 아무것도 몰랐다.
내 존재를 알았다면 당장 찾아왔을 것이다. 내가 이해를 해야 한다. 처음부터 엄마를 놓치지 않았어야 했죠. 그래, 맞아. 내 말이 맞아. 그때는 나도 어렸었어. 부모님의 말을 거역하면 큰일이 나는 줄 알았어. 부잣집 아들로 살지 못할까 봐 두려웠거든. 내가 생각해도 난 너무 모자라고 멍청하고 욕심만 많은 놈이었어. 선녀야, 당장 나를 용서하고 받아주기 힘들다면 그러지 않아도 된다. 나중에 마음이 열리면 그때 봐도 된다. 내 엄마의 장례 치를 동안만 내 옆에 있게 해다오. 저는 대답하지 않고 영정사진 속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끝까지 아버지에 대한 말을 하지 않아서 이 세상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저를 구해주니 참으로 기가 막혔어요. 막혔어요. 그런데 엄마를 원망하는 건 아니었어요. 어쨌든 장을 치르고 나서 아버지가 고용해준 변호사들을 만나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실력 있는 변호사들 덕분에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위자료를 받게 되었어요. 남편은 억울했는지 법정에서 나오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이혼이 뭐고 다 없던 일로 하자고 빌었습니다. 여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나 오늘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예요. 이 서류는 남일 지점, 오직 당신뿐이라고. 내가 그동안 상처 줬던 거 알아? 근데 이렇게까지 버림당할 만큼 잘못한 건 아닐 텐데. 충분히 용서해주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 이젠 이해해줄 만한 큰 잘못이 있었다고 엄마가 말했어. 말기암이 찾아오지 않은 게 보상받을 만한 잘못이라고. 내가 미안하지 않은 것 같아도 내게나 엄마에게는 큰 잘못이라고. 내가 불만을 표하는 척 엄마를 미워하고 사위로서만 할 수 있으면 다 잡아줄지도 모르지. 하지만 넌 안 왔고 막말을 했어. 기억이 안 난다고? 당연히 기억하는데 그 순간에 내가 미쳤나 봐.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돼. 그래, 우리 헤어지지 말자. 나는 너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갈 거야. 기회를 줘. 우리 아버지 나타나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잖아. 그렇지 않았다면 내게서 바로 이혼했을 텐데. 거창한 말투로 하고 있군요. 조금 더 일반적인 한국어 문법 구조로 다시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래, 나쁜 놈아. 솔직히 말해봐. 맞아. 나 같은 고아가 출가할 기회가 생겼으니까. 눈이 돌아간 건 맞아. 근데 당신의 장모님께 미안한 건 진심이야? 아, 그러니까 제발 날 버리지 말길 바라죠. 저는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아. 뺨 한 대 때리고 떠나버릴래. 그는 저를 따라왔지만 제 옆에 변호사들이 막아주셔서 편하게 차에 올라탔어요. 아버지의 운전기사가 난생 처음 아버지 집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넓고 웅장한 저택에 들어가 아버지와 자녀들과 인사를 했어요. 배달은 동생들과 처음 만났는데 신기하게도 닮았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아내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군요. 선하얀의 동생들이 너 오기만을 기다렸어. 동생들이 저보다 낫네요. 전 아버지를 볼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다. 선화야, 편하게 지내라. 그래요. 저 앞으로 아버지에게 못 받았던 것들 다 받을 거예요. 회사 때리고 치우고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가 못 해줄 게 뭐가 있겠니? 결국 엄마를 보내고 남편과 이혼한 후 새로운 친정으로 들어가 지냈습니다. 가사 도우미가 4명이나 있어서 제가 집안에서 할 일이 하나도 없었더군요. 엄마도 이런 삶을 누릴 수 있었는데 평생 고생만 하다가 떠나신 것이 안쓰럽고 가게만 느꼈습니다. 아무튼 엄마 몫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다해 잘 먹고 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동생 둘은 회사 후계자가 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저가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받기로 했어요.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한 경험이 있고 머리도 좋아서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좋은 남자가 있다며 좋은 자리를 주선해 주셨어요. 선아야, 인사해라. 이쪽은 나의 오래된 친구고 이쪽이 친구의 아들이다네 라고 했지요. 엄마와도 친했던 친구였는데 엄마를 나에게 소개시켜준 사람이 바로 이 친구네. 엄마랑 오랜 벗이었다네. 엄마는 그 친구를 친구로 생각하고 있었군요. 그렇게 평생 생선 장사만 하다 보니 친구 같은 건 없는 줄로 알았었는데 엄마의 절친이라는 그분이 제게 이야기한 듯하네요.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와 나는 국민학교 때부터 친한 사이였어요. 단짝이었죠. 성인이 될 때까지도 우정을 편함없이 지켰고요. 또한 아버지도 나의 친구로서 두 사람을 연결해 주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집안에서는 반대가 심했습니다. 저는 그런 점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분이셨지요. 그랬군요. 엄마의 절친이 아버지를 소개해 주었다니. 제가 태어난 것만큼이나 놀라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래요. 제가 없었으면 당신의 부모님은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 너를 세상에 낳게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봐요. 선아는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싱글이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한번 만나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보니 미혼이라고 했어요. 저와 같은 돌싱이 아닌 그런 것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옛날 어른들처럼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는 거지요. 너희 두 사람이 우선 만나보라고 하네요. 나와 엄마가 서로를 사랑했던 것처럼 두 사람이 그런 관계를 맺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제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엄마의 과거 이야기도 들려주시니 기분이 참 좋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 친구의 아들이 참 멋진 남자 같아 보였어요. 그날에 그가 바로 나와 데이트하자고 제안했고 연락처를 주고받으면서 한동안 썸을 탔답니다. 마침내 그 관계는 연인 사이가 되었고 이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어요. 결혼식까지 올렸어요. 첫 번째 결혼식에서는 혼주석에는 엄마만 앉아 계셨는데 두 번째 결혼식 때는 아버지만 앉아 계셨어요. 이런 느낌이 참 이상했지만 운명이 그러한 것이라 나 탓해서 뭘 하겠어요. 그래서 전 행복하게 앞만 보며 살기로 했어요. 새 남편과 결혼한 후 신혼 초에는 데이트를 많이 했어요. 그이는 저와 연애하는 기분을 많이 느끼고 싶다며 거의 매일 싸돌아다니면서 놀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점상에서 생선을 파는 남자가 눈에 띄었어요. 뒤은 얼굴인데 차림새가 출세하고 살이 좀 빠져 있더군요. 그 바로 제 전 남편이었습니다. 생선 사세요? 맛 좋은 고등어 갈래요? 어떻게 된 거야? 변한 이모 선생님 오랜만이네요. 식당은 어쩌고 그러다 모닝 히 망해버렸어. 도박으로 돈을 날렸고 집도 쳐다버렸어요. 먹었다. 도박을 끊지 못해서 이러한 모습이 되었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야. 이런 건 취소할게요. 우리 엄마도 생선 가게를 했으니까. 근데 왜 하필 생선이야? 다른 것을 파도 돼요.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생선이 가장 낫다고 팔리기도 하고 나면 내가 먹어도 되니까 비린내 나서 만들었다고 짓거렸던 건 누구더라. 그거 다 옛날에 한 번의 실수였잖아. 나 그렇게 나쁜 놈. 아니에요. 여보라고 하지 마세요. 제 남편이 있거든. 그것도 여러분보다 훨씬 우수한 남자예요. 소문 한 번 듣고 아버지의 가까운 친구가 그의 아들인데 잘 나가는 기업가라고 들었어요. 여러분도 부럽죠. 돈을 많이 버는 아버지의 남편이라도 되는데 저는 이런 꼴이에 못 이깁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만나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요즘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는데 이 지친 곳에서 살기가 너무 불편해요. 이웃도 오기 전에 돈을 내고 가야 해요. 지금은 제게 도움을 요구하는 건데요. 네, 맞아요.
지금 찬바컥하고 뜨거운 밥 가릴 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지고 애 좋게 다시 시작하세요. 평생 고시원에서 벗어나지 말고 살아가세요. 아, 그리고 어쩌다 이러죠. 이제 안 되겠네요. 그러면 물고기라도 먹을래요? 팔아주지 그래. 고등어랑 갈치를 살게요. 2마리씩 줘봐 어떠세요? 고맙습니다 손님.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인나 바닥 끝을 찍어서 그런지 예전에 차가우면 느껴졌어요. 그냥 처량하고 불쌍한 놈처럼 보였습니다. 여하튼 그놈의 끝은 그렇게 됐네요. 지금 저와 새 남편 사이에는 아름다운 딸이 하나 생겼어요. 잘 지내고 있답니다. 제 인생에는 참 많은 일이 있었고, 그래서 글로 써봤는데,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그만하고 물러가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은 좋은 일 많이 생기실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